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방어작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방어작용은 크게 보면 1차 방어, 2차 방어로 나눠진다. 그 다음 2차 방어에서도 세포성 면역까지는 얘기를 했어. 자, 이제 얘로 유의한 반응을 봅니다. 자, 보조티 림프구가 비림프구의 분할을 촉진하게 되면 요 새끼가 이제 변신합니다. 이제 비림프구는 일단 뭐로 변신하냐? 자, 요렇게 생겨먹는 번데기처럼 생긴 게 있어요. 자, 얘를 형질세포라고 해. 자, 그러면 요 새끼가 드디어 항체라는 걸 만듭니다. 요 항체라는 걸 만들어내면 항체가 저 세균에 결합을 해요. 자,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식균작용은 잡아먹어서 조각조각 내는 거야. 세포 독성 T림프는 어떻게 한다고? 독성 물질을 팍 분비해가지고 세균을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이건 죽이는 게 아니야.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세균이 있으면 어떤 세균이든 간에 항체 결합 부위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네모나게 생긴 결합 부위와 뾰족하게 생긴 거나 동그랗게 생긴 거 다 있어. 이 결합 부위에 요 항체가 특별하게 결합합니다. 단 중요한 게 있다. 요 항체 모양이 Y자로 생겼다 그랬지? 대신 Y자에 여기에 Y의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결합되는 게 아니라 요 Y의 끝자락에 항체 결합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요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항체가 이런 식으로 달라붙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이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으면 세균이 더 이상 병원체로서의 역할이 안 돼요. 세균이 병원체 역할이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 역할을 못하도록 막아준다. 요게 항체라고 하고, 얘 결합하는 얘를 항원이라고 합니다. 자, 대신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잘 봐야 돼. 하나의 항원에는 하나의 항체에 결합할 수 있는 모양만 있다. 이건 아니에요. 봐봐. 하나의 항원에는 여러 가지 결합 부위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하나의 항체는 요렇게만 생깁니다. 아니면 요렇게만 생기는 거야. 하나의 항체는 한 종류의 결합 부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항원에는 여러 개의 결합 부위가 있지만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결합 부위밖에 존재하잖아요. 다양한 모양의 항체를 만들겠지. 걔가 다양하게 결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어작용을 할 때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자, 이건 표현 그대로야. 얘는 세포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라 하는 거고, 얘는 너무 작아요. 세균보다 훨씬 작아. 그래서 얘는 세포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너네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은 뭐와 뭐로 분리되니?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은 밑으로 가라앉는 게 혈구라고 하죠. 백혈구, 적혈구와 같은 세포들이 일로 들어가고, 여기는 체액이라고 하죠. 아니면 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들어간다는 거지. 왜?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혈장 성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액 성분으로서 면역작용을 한다. 요게 체액성 면역의 뜻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드디어 기억세포가 등장을 해야죠.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 기억세포가 뭔지는 알 거야 아마. 이 새끼를 기억하고 있는 새끼예요. 저 세균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세포인데, 중요한 건 첫 번째, 기억세포를 얘에서 만들어내냐? 얘에서 만들어내. 누구에서 만들어내? 비림프구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형질세포가 되든가 아니면 기억세포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여기서 된다라고 알고 있는 애가 많은데 아니야. 비림프구에서 형질과 기억으로 나뉘어요. 그 다음 비림프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아무 역할도 안 해요.
기억세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저 새끼 항원 A, 세균 A가 2차로 침입하면 이때 드디어 활성화됩니다. 그럼 요 기억세포가 뭐가 되는 거야? 자, 기억세포는 절대로 항체 못 만듭니다. 얘가 다시 형질세포가 돼야 돼요. 얘가 형질세포로 변신을 하면 항체를 또 만들어. 대신 앞쪽에서 만들어냈던 항체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다량의 항체를 만듭니다. 이래서 한 번에 죽이겠다는 거지. 더 이상 너가 깝치지 못하도록. 단 여기서 2차 침입을 해주면 2차 침입한 기억세포에 의해서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겠다는 거야, 저 새끼를.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의 원리로 사용한다라고 했냐? 요게 백신의 원리입니다. 예방접종의 원리. 우리 예방접종이라는 걸 언제 맞냐? 병에 걸리기 전에 맞잖아. 걔 병이 안 걸리려고. 그 역할이 이거야.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간대.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간 적 있을 거야 아마. 그럼 예방주사 맞을 때 물어본다니까. 저기 혹시 어제 웹툰 새벽까지 보셨어요? 요즘에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요즘에 잠은 잘 자니? 물어본다고. 아니 저 참 어제 안 잤는데요. 어제 밥 굶었는데요.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안 놔줍니다. 독감 백신을 안 놔줘요. 나중에 다시 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때 와. 너의 면역체계가 좋을 때 와야 됩니다. 왜? 독감 예방접종은 진짜 독감균을 넣는 거예요. 그럼 진짜 독감균을 넣으면 이 작동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뭐야? 이 새끼.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기억세포가 저장돼 있겠지. 그럼 이제 겨울철이 됐대. 그래서 진짜로 독감이 유행이래. 그러면 진짜 독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이 세포로 의해서 항체를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독감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되게 거지 같은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 넣자마자 내가 진짜 독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면역체계가 좋을 때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요게 백신이야, 백신. 자, 여기서 기억 잘해야 돼. 백신이라는 게 지금 내가 뭘 만들려고 만든다 그랬냐? 기억세포를. 근데 백신과 비스무리 하면서 좀 다른 게 있어요. 백신과 비슷하게 다른 걸 면역혈청이라고 해요. 자, 이건 말 그대로 혈청 자체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럼 뭐야? 얘는 항원을 주입하는 거고 얘는 이걸 그냥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주입하는 거, 이거 주입하는 걸로 나뉠까? 다시 이건 항원을 직접 주입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기억세포를 만들고 싶은 거다. 그래서 2차 침입했을 때 다량의 항체로 얘를 저지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항체 자체를 만든 거예요. 왜? 이건 너무 위험한 거야. 물론 우리가 맞는 독감 예방접종도 독감 바이러스를 맞는 거긴 하지만 그 독감 바이러스를 처리를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맞는데 자외선을 갖다 쬐고 독감 바이러스가 완전히 병신이 될 때까지 좁히는 거예요. 좁힌 걸 내 몸에 맞으니까 내가 독감에 걸리진 않는 거야. 근데 독감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광견병 같은 거예요. 광견병 바이러스를 아무리 좁혀서 맞아도 난 광견병에 걸립니다. 광견병이 매우 위험한 동물, 그 병원체거든. 그러니까 이걸 백신의 원리로서 아무리 맞으려고 해도 못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진짜로 내가 광견병에 걸려버리면 광견병 항체를 때려 박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내가 광견병에 그나마 안 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원리가 약간 달라요. 백신과 면역혈청 원리가 다르고 백신은 내 몸에 항원을 직접 주입해서 기억세포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면역혈청은 항체를 직접 다량 주입해서 내 몸에서 그냥 걸리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표현이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 나온다. 우리들이 지금 배운 건 1차 방어와 2차 방어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건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얘기해. 분명히 얘기했지만 분류해야 된다. 그러면 1차 면역은 뭐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다 1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가 2차 면역이냐? 이거. 요 기억세포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다량의 항체, 이것만 2차 면역이라고 불러요. 그럼 문제, 내가 감기에 걸렸대. 그럼 감기에 걸렸다라기까지는 1차 방어된 거야, 안 된 거야? 피부가 1차 방어예요. 무조건 감기 바이러스 1차적으로 막아주는 거야. 각종 분비물,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편도에서도 분비물 많이 나오죠. 가래나 침 같은 게. 거기에 세포가 찐득찐득하니까 가래에서 붙어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1차 방어야. 그 다음 감기에 걸리면 2차 방어 된 거야, 안 된 거야? 감기 걸리면 무조건 이건 되는 거예요. 1차 면역까지는 무조건 됩니다. 뭘 주입하든. 다시 얘기해 줄게. 뭘 주입하든 간에 1차 방어, 2차 방어 다 되고 1차 면역까지는 다 되는 거야. 근데 2차 면역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세포에 의한 항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 맨날 쥐새끼 문제 나오잖아. 쥐새끼 문제. 쥐에다가 뭘 감염을 시켜요. 자, 얘 잘 들어봐. 예를 들어줄게. 자, 병원체 X가 있어요. 세균 X. 얘를 건강한 GA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그럼 건강한 GA에게 뭐가 일어난다? 1차 방어, 2차 방어 다 됩니다. 그 다음 1차 면역까지 다 돼. 그 다음 기억세포도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다 됐어. 자, 근데 요 A의 혈액을 원심 분리해가지고 위에 있는 물질과 아래의 물질을 새로 가와 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나에 해당하는 거를 B에다가 넣고 가에 해당하는 거를 A에다가 C에다가 넣었대. 이거 다른 쥐예요, 다른 쥐. 감염된 적이 없어. 그리고 B한테랑 C한테랑 X를 똑같이 주입합니다. 이때 2차 면역이 된 쥐가 누구야? 2차 면역이 된 쥐. B죠. 왜?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혈구와 혈장 성분으로 나뉜댔어. 근데 잘 봐잉. 얜 세포입니다. 세포는 혈구로 들어갑니다. 여길로 기억세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X를 다시 넣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항원이 침입한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 면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C에다가는 그럼 뭘 넣은 거냐? 혈장을 넣죠, 혈장. 혈장에 들어있는 게 뭐야? 항체죠. 그럼 얘는 항체를 넣은 다음에 X를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억세포에는 항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면역이라고 부르지 않아. 당연히 C는 1차 방어, 2차 방어 다 됩니다. 넣었으니까. 그 다음 1차 면역도 돼. 대신 2차 면역은 얘에서만 된다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요 유형까지는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지금 내가 줬던 주간지 한번 봅시다. 자, 주간지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일단 첫 번째 31번 문제 풀어보세요.
야, 혹시 생명과학 시험 범위 확실하게 나온 학교 있니? 너네 어디까지? 방어작용까지? 네, 그거 다 하고 어. 혼자 앞쪽은 상관없고 뒤쪽에 지상고 어디까지인지 얘기했어? 몰라? 저희 3단원 끝까지가 목표예요. 그럼 여기 방어작용까지고 됐고 운전고 혹시 아니? 3단원? 너희도 끝까지 됐고 동패, 운정, 지산, 한비고 혜인아 너네 어디까지인 줄 알아? 너네가 문제야 너네가 안 들어갈 걸리는데? 유전? 작년에 너네가 들어왔거든 안 들어간다. 오케이 그러면 유전 파트 다 안 들어가면 다행이다 자 혹시라도 교하고도 뭐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라도 들어가는 학교 있으면 나한테 빨리 얘기해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학교도 따로 모아가지고 내가 보충해 줄게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 자, 3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간은 어떤 사람의 세균 X에 감염된 후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람에게 시간이 따른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잘 보시면, 지금 1번은 뭐 한 거니? 세균 X가 여기에 있지. 요 새끼에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억이라는 거에 이렇게 항체가 나왔다? 근데 지금 2번은 모세혈관에 화학신호물질이 분비돼가지고 세균 X를 막 잡아먹었어. 자, 지금 2번이 뭐냐? 2번. 2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 반응을 하는 비만세포에 의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식균작용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에서는 지금 뭐 된 거냐? 형질세포가 항체 만든 거죠, 지금. 이렇게만 알면 돼. 자, 그다음 나에서는 X 감염된 후에 뭐 이제 항체 농도가 쭉 올라간 다음에 내려간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자, 그럼 기억 봐봐, 그냥. 1번은 체액성 면역에 들어간다. 지금 1번이 뭐라 그랬니? 1번. 기억이 뭘까, 기억. 기억이,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세균 X에 감염된 후에 일어난 면역 반응 과정 1과 2를 순서 있게 나타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1과 2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사람에서 시간에 따른 X의 혈중 항체 농도를 나타낸 거다. 지금 X에 감염된 다음에 항체 농도가 쭉 올라갔죠? 지금 여기에 감염돼서 항체 농도가 증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형질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항체예요, 항체. 근데 지금 세균 X가 여기 안쪽에 있잖아. 얘를 지금 먹은 겁니다, 지금 얘가. 얘 먹어가지고 얘 기억세포로 분화가 된 거고 얘가 지금 보조티 림프구예요. 보조티 림프구의 분화로 촉진된 게 이게 B림프구고 보조티 림프구와 B림프구가 분화된 결과가 형질세포가 나와서 항체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억 보기 보시면 1번은 체액성 면역에 해당한다. 1번이 항체 만들어서 반응하는 항원항체 반응 가장 대표적인 체액성 면역이죠. 기억 보기 맞아. 니은 보기 2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2가 뭐라 그랬냐?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은 가장 대표적인 선천적 방어작용. 비특이적 방어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렸고 디귿 보기 나의 구간 A에서 반응 과정 1에 기억이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기억이 뭐라고? 형질세포. 형질세포가 기억세포 되는 거 아니랬어 내가. 뭐라 했어?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답이 이거 디귿 보기 틀려 이거. 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넘겨봐. 넘겨서 쥐새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쥐새끼가 없네. 일단 그거 없으니까 이거 항원항체 반응이라고도 몇 개 더 풀어봅시다. 8페이지에 너희들이 풀어봐. 41번 풀어보세요.
자, 다 됐냐? 풀어봅시다 한번. 지금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헷갈리니까 너희들이 내가 아까 적어준 것처럼 준비시키고 뭐 넣어서 어떻게 되냐 이거 한번 과정을 적어보아. 항원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기억에게 A와 B를 함께 주사하고 4주 후에 기억에게 동일한 양의 A와 B를 또 주입했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기억이라는 쉐끼는 A와 B를 동시에 넣어줬고 그 다음에 또 넣기 때문에 당연히 A와 B의 기억세포를 모두 갖고 있을 것이고 A와 B의 기억세포에 의한 항체까지 또다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차 면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늘 때마다 1차 방어, 2차 방어 다 되고 1차 면역까지 된다 그랬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기억에서 A와 B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를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T1 시점에 기억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하여 A와 B에 각각 섞었을 때 항원 항체 반응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면 A와 B를 다 넣었다? 그때 A와 B에 항체가 일단 다 만들어졌거든? 자,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서 쭉 감소하다가 또다시 넣었을 때 얘는 급증하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얘가 B는 항체가 원래 이만큼 만들었거든? 원래가? 근데 또 넣었는데 또 똑같이 만들어졌어.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지금 여기도 나왔죠. B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병리학적으로 얘기해주면은 A와 B를 넣었을 때 기억세포마다 생존 기간이 다 달라요. 실제로. 자, 우리도 알다시피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맞지.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한 번 맞으면 기억세포가 있을 건데 왜 또 맞냐고. 기억세포의 수명이 다 다릅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게 A와 B를 주사했을 때 여기서 둘 다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지만 B의 기억세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4주일 동안의 시간에 기억세포가 소멸한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없어졌기 때문에 B에 대한 다시 2차 면역이 일어날 수가 없죠. 원래로는 똑같죠. 근데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얘처럼이에요. 무조건 기억세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기억세포를 만드는 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까지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기억세포가 두 번째 주입했을 때 존재하냐 안 하냐 그거만 알면 돼요. 존재하냐. 왜? 존재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거랑 항체 농도가 그냥 비슷하구나. 이렇게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대신 항원 A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 여부. 반응은 하지. 반응은 합니다. 왜? 항체는 있거든. 대신 기억세포가 없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 보기. A는 5이다. 이건 맞아요. 얘는 맞는데, 자, 니은 보기 봅시다. 구간 1에서 B에 대한 특이적 면역작용이 일어났다. 자, 구간 1이, 여기가 1이야. 2고. 잘 들어, 내 말. 이거, 구간 1에서 B에 대한 특이적 면역이 일어났다. 구간 상관없이 넣으면 무조건 특이적이에요. 왜? 항원 항체 반응 자체가 특이적 반응이야. 그게 2차 방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안 되냐? 구간 1에서 A든 B든 2차 면역이 일어났다. 그럼 둘 다 틀려요. 대신 1차 면역이 되었다. 또는 특이적 면역이 되었다. 또는 2차 방어가 되었다. 다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항체를 만드는 순간에 이건 다 맞는 복입니다. 무조건. 디귿 보기. 구간 2에서 B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은 안 됐죠. B엔 기억세포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너네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이 기억세포가 있다가 죽은 건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두 번째 주입할 때 기억세포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만 2차 면역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너네에게 얘기를 할 거야.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혈액형 판정만 하고 끝냅시다. 자, 일단은 혈액형이라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자, 일단 사람에 존재하는 혈액형은 4가지 형이 있죠? A형, B형, AB형,
O형. 이걸 모르는 인간은 없을 거고. 그럼 얘네들이 어떠한 개념 때문에 혈액형 A형으로 결정되냐? 자, 제일 먼저 A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적혈구 표면에 A에 대한 응집 반응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A에 대한 항원 결합을 부위를 뾰족이라고 할 때 적혈구의 A에 대한 항원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A형이다 라고 불러요. 그럼 B형은 뭐겠냐? 똑같아. 적혈구에 B에 대한 응집 부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뾰족이를 A라고 했기 때문에 B는 네모라고 해보자. 이렇게 네모난 응집 부위를 갖는 적혈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B형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AB형은 뭘까? A와 B를 같이 갖고 있는 거겠지. 그럼 얘는 적혈구 표면에 뾰족이도 있고요. 네모도 있어요. 둘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AB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O형은 뭐야? O, 제로, 없어요. 응집할 수 있는 부위, 즉 항체가 와서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없어. 다시, 너네 항원이 뭐고 항체가 뭐라 그랬냐? 항원은 원인이 되는 세균 같은 거야. 즉 세균과 같은 세포에 있는, 이 세포성에 있는 모든 애들을 항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항원의 결합 부위에 결합할 수 있는 걸 항체라고 하죠. 항체. 자,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는 요 항원, 어떠한 항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걸 응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린 A형이다. 응집원 B를 갖고 있으면 B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O형은 응집원을 갖고 있지 않은 적혈구를 소유하고 있을 때 O형이라 해. 자, 근데 응집원이 있으면 항체도 있죠. 그걸 우리는 응집소라고 하지. 자, 우리 몸엔 내 혈액이 절대로 응집하면 안 돼. 응집이 된다는 건 굳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A형인 사람은 응집 결합 부위를 A를 갖고 있으니까 뾰족한 항체 있으면 돼? 죽는 거지 이건. 그래서 얘는 네모난의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네모난의, 이걸 뭐라고 할 거야? B에 응집할 수 있는 모양을 갖고 있다. 물론 Y로 그리는 게 맞아. 난 이렇게 그리는 게 싫어. 그냥 이렇게 그릴게. 요거 여기 결합할 수 있는 거.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B에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이기 때문에 응집소 베타다라고 할 거예요. B에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B형은 뭘 갖고 있겠냐? B형은 뾰족이에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어야죠. 얘를 알파라고 합니다. A에 결합할 수 있는 응집 부위니까. 자, 그럼 문제. AB형은 뭘 갖고 있을까? AB형. AB형은 지 몸의 적혈구에 뾰족이랑 네모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응집소를 뭘 갖고 있어? 뭘 갖고 있어도 뒤져요. 없습니다, 응집소가. 왜? 알파나 베타 중에 아무거나도 가지고 있으면 응집이 돼버리잖아. 응집이 된다는 건 굳는다는 거예요. 굳으면 안 되니까. 근데 O형은 아무것도 결합할 장소가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 둘 다 갖고 있어도 되지. 알파든 베타든 아무 상관없어. 둘 다 갖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혈액형의 응집원과 응집소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개념을 아셨으면 절대로 얘와 얘 혈액을 섞으면 안 되죠. 왜? 여기에 얘를 넣으면 순간에 응집돼 버립니다. 그럼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수혈이라는 개념이에요. 너네 수혈 받는다. 내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막 철철철 흘렸어. 그러면 혈액이 점점 없어지면은 죽어요. 그럼 누군가로부터 난 피를 받아야 돼. 자, 너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를 받는다는 개념은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겁니다. 수혈을 받는다는 사람, 그 다음 누군가가 피를 주는 사람. 이게 다르죠?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린 봐야 되냐? 공급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혈액을 받을 수 있냐? 이 입장에서 봐봐. 근데 다시 내가 누군가의 혈액을 받는다는 개념은 응집원을 받는다는 개념일까? 응집소를 받는다는 개념일까? 내가 누군가의 혈액을 받는다는 건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혈액을 받는다는 건. 다시, 너네 피가 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면 안 되냐? 까만색이면 안 돼? 피가 빨간색인 이유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성분이에요. 헤모글로빈이 철 성분인데 철이 산소랑 결합해 있었기 때문에 산화철이 되죠. 그게 붉은색이거든. 그래서 피가 빨간색이야. 결국은 내가 빨간색의 혈액을 받는다는 개념은 적혈구 받는 거예요. 적혈구. 자, 그럼 문제. 내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무슨 형이라 했어? 가끔씩 나 무슨 형 같아? 그러면 애들이 A병? 네. A병은 내 와이프라고. 약간 도라이 기질이 있어요. 도라이 기질. 왜 도라이인 줄 아냐? A병이 왜 A병인 줄 알아? A형과 B형이 다 있어. 좀 이상해 뭔가. 야, A형은 너네 뭐 어떤 습성이 있대? 뭐 소심하대. 소심해. B형은 뭐야? 뭐 쌍남자라고 하지. 지 맘대로 질러버려 B형은. 근데 A병은 뭐야? 이 새끼는 또라이라니까. 진짜 A병이 약간 이상해 정신세계가. A형과 B형을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소심할 때 소심하다가 막 하면 한 번 폭발하면 아니 개 폭발해 이건. 볼케이노. 그래서 내가 와이프를 잘 안 건드려. 한 번 폭발하면은 심각해져. 그래서 안 건 또라이. 그럼 O형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순수한 혈액이죠. 아주 퓨어해. 왜? 봐봐. 야, O형은 순수할 수밖에 없어. 봐봐. 내가 교통사고 났어.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이어도 절대 얘네 거 더러운 피 안 받아요. 왜? 받으면 어떻게 될 건데? 바로 뒤지는 거지. 그지? 봐봐. O형은 절대로 다른 혈액 안 받는다니까? 왜? 다른 혈액을 받는다는 개념은 다른 혈액에 있는 적혈구를 받는 거야. 난 알파, 베타 다 있어. 그럼 B형 받아봐. 베타랑 응집해서 죽어요. A형 받아봐. 죽어. 절대 받으면 바로 죽어 그냥. O형은 O형끼리만 순수하게 섞이지 않아요. 난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자, 네. 난 얘기 안 했어. 근데 이거 봐봐. 이 거지 같은 새끼. 야, A병 보면 어떤 혈액을 받을 수 있냐? 혈액을 받는다는 개념은 다른 사람의 적혈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거 받을 수 있어? 다 받을 수 있어. 더러운 새끼들. 왜? 야, 이 사람은 자기의 응집소가 없단 말이야. A형 받으면 뭐해? 응집 안 할 건데. B형 받으면 뭐해? 아무도 응집 안 해요. 그래서 있잖아. 와이프는 주지 않아. 얘 와이프가 받기만 해. 돈을 한번 주잖아. 절대 나오지 않아. 무슨 뭐 삼중 금고에 보관하봐. 내가 가끔씩 이제 돈이 좀 궁금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돈을 줄 거 아니야. 월급을 주는 게 아니지. 뺏기는 거지. 뺏기는데 그럼 이제 궁금하니까 내가 모은 돈이 얼마냐 궁금하니까 찾아보면은 통장이 없어. 너 통장 다 어디다 놨어? 왜 그걸 내가 알려줘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야, 단순히 봐도 내가 이거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 내가 얼마 모았 알 필요 없어. 잘 모으고 있으니까. 그게 끝이야. 더 이상 없어. 난 지금도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알 수 없어. 그리고 매달 뺏기고 있어. 왜? 한 번 들어가면 얘는 다 받아.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거든. 난 뭐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난 다 줄 수 있어. 왜? 얘한테도 줄 수 있잖아. 얘한테도 줄 수 있고. 내 혈액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O형은 유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수혈해 줄 수 있어요. 근데 A병은 유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수혈 받을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문제. 만약 내가 A형이래. 그럼 나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냐? 당연히 동족 혈액형까지는 되고 어떤 혈액을 받을 수 있어? O형을 받을 수 있죠. 다시 얘기해 줄게. 받는다는 개념은 내 몸에 있는 응집소와 네가 주는 응집원과 응집이 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다시 누군가로부터 혈액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응집소 보는 게 아니야. 나의 응집소에 너의 응집원이 응집되니 그걸 본다고. 오케이? 자, 대신 이것도 기억해. 이 사람의 혈액을 얘가 받을 수는 있죠.
얘가 이 사람의 혈액을 받을 수 있네. 이 사람의 혈액도 받을 수 있어요. 단 다른 혈액형끼리는 소량 수혈밖에 안 돼요. 다량은 안 돼. 소량 수혈은 다른 혈액형끼리 가능합니다. 자, 일단 요 정도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초딩 때부터 이제 혈액형 무슨 혈액형이냐를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 그게 동그라미가 3개 있어요. 3개. 자, 첫 번째 항 A형 혈청. 요렇게도 표현하지만 뭐라고도 하냐면 B형 표준 혈청이라고도 해요. 자, 이 뜻이 뭘까? 뜻 A형에 대항하는 혈청이다 이거야. 그럼 A형에 대항하는 혈청이니까 뭐가 들어있다? 알파. 그 다음 B형이 표준적으로 갖고 있는 혈청이에요. 표준적으로 B형은 알파를 갖고 있죠.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즉 여기에다가 여기는 똑같아. 여기는 항 B형 혈청, 그 다음에 A형 표준 혈청이라고 하니까 얘는 베타가 있는 겁니다. 베타가. 자, 얘는 항 RH형 혈청. 뭐 이건 오늘 내가 얘기를 못할 것 같다. 다음 시간에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근데 항 RH형 혈청이라고 해서 응집이 되면 RH 플러스형입니다. 응집이 안 되면 마이너스형이에요. 자, 여기다 혈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이 사람의 혈액을 판정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 뭐가 응집된 거고 뭐가 안 된 거냐? 이거 점점점 나오는데 설마 응집됐다고 하진 않겠지. 응집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응집소와 응집원이 응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형이다 라고 할래? 그냥 응집된 걸 읽으면 됩니다. 왜? 베타에 응집됐죠? 그럼 베타에 응집됐으니까 뭘 갖고 있는 거야? 응집원 B를 갖고 있겠지. 이게 베타에 응집이 되잖아. 근데 RH에 응집이 되면 RH 플러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RH 플러스 B형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너네들이 이제 맞춰봐. 응집을 니들이 시켜본다라고 생각합시다. 너희들 해봐. RH 플러스 AB형. 응집받는 결과를 너네들이 표현해 보라고. 여기에다가 얘는 RH 마이너스 A형. 그 다음 마지막은 RH 마이너스 O형. 자, 응집이 어디 되는지를 너희들이 표현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알파의 응집이 되려면 A의 응집원을 갖고 있으면 돼요. 베타의 응집되려면 또 응집원 B를 갖고 있으면 돼.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먼저 얘는 A 응집원이 있죠. 그럼 알파의 응집이 되겠냐 안 되겠냐? 되지. 얘 B도 있네. 베타의 응집 당연히 되죠. 근데 RH 플러스네. 다 되는 겁니다. 응집 다 돼요. 다. 요게 RH 플러스 A형. 자, 근데 RH 마이너스 A형이야. A형이니까 알파에는 응집이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 베타의 A형의 응집이 될 리가 없죠. 응집 안 됨. 근데 얘는 마이너스야. 응집이 되면 플러스를 했죠. 응집 안 됨. 자, 그 다음에 RH 마이너스 O형. 자, O형은 알파의 응집이 되냐? 베타에 되냐?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RH 마이너스 0이니까 여기도 응집이 안 되지. 아무 데도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너희들도 이건 알지. RH 플러스 0이 많대, 마이너스 0이 많대? RH 플러스가 훨씬 많습니다. 90% 넘어요. RH 마이너스가 10% 미만이야. 근데 RH 마이너스 AB형이 나라면 그래도 좀 괜찮아. 왜? RH 마이너스 AB형은 그래도 RH 마이너스 A형이나 RH 마이너스 B형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RH 마이너스 형은 RH 플러스 받으면 안 된다. 바로 응집돼 버려요. RH 플러스는 그냥 다른 사람 거 플러스 마이너스 다 받아도 되는데 마이너스는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RH 마이너스니까 RH 플러스 거 절대 못 받아. 근데 아주 조금이라도 RH 마이너스 A형이나 B형이나 A병 것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완벽한 순수 혈액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 혈액을 못 받습니다. 난 이건 아니야. 이 사람을 내가 알아. 내 친구예요.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대학교 동기예요. 근데 요 새끼가 자기들만의 그런 사이트가 있어. RH-5형. 자기들만의 사이트에 연락처 다 있어. 진짜 심각하게 이 사람이 피를 철철 흘려서 수혈 받아야 된다. 전국 병원에 혈액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그 새끼가 새벽에 게임하다가 대전에 간다니까. 새벽에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어, 대학교 때. 근데 갑자기 전화 왔더니 제가 갈게요 막 그러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새벽 2시간 그랬는데 어딜 가 임마 지금. 그때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아무 서울 어디였어. 어디가? 그러니까 나 지금 가야 돼. 어딜 가냐고. 대전에 간대. 미친놈아, 지금 새벽 3시인데 네가 대전에 어떻게 가 지금. 가야 돼. 무조건 간대. 택시 타고 간대. 그래서 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서 야, 너 지금 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새끼, 나 지금 안 가면은 나중에 후회할 거래. 그래서 그때 그 뭐야,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다 끝나고 술도 다 먹었고, 너 지금 술 처먹고 지금 뭐 대전까지 어떻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갈 수 있대. 걔가 지금 그때 방학이어가지고 걔 부산에서 대학교 생활하다가 방학에서 올라온 새끼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끼가 부산에서 있다가 서울까지 왔는데 대전까지 왔다니까 넌 너무 신기한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RH 마이너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문자가 온 거야. 지금 대전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혈액이 없어서 죽을 것 같대. 그럼 그 사람 살리려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간다라고 얘가 다 뭐 술도 이만큼 먹었어. 갈 거야. 넌 가도 새끼 안 봐준다고. 그러면 한 20분인가 있다가 연락이 왔어. 제가 대전 사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사는 사람이 새벽 2시인가 3시에 가줬대. 그래서 살았어.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내가 매일 했던 게임이 있거든. 리니지라는 게임. 리니지라는 게임이 뭐 당연히 뭐 중독성도 쩔고 막 미쳤어. 근데 그 게임에 엄청 사건이 한 번 있었어. 그 전체 그 채팅을 칠 수 있는 그 란이 있거든. 거기에 올라온 거야. RH-5형 급구. 진짜로. 전체 채팅창에. 근데 거기서 구했어. 리니지 게임에서.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NC소프트가 그걸 알았지. 어떤 사람이 그걸 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미 공제됐어. 검을 한 개 줬어. 뭘 줄 수 없잖아, 다른 거를. 근데 더 충격적인 게 그 검은 게임에 있는 검이 아니에요. 새로 만든 검이야. 이름이 뭔지 아냐? 생명의 검. 저 대박 아니야? 근데 생명의 검을 얘가 줬어. 더 대박이 나왔어. 1년 뒤에 생명의 검 주인이 바뀌었어. 걔서 갖다 판 거야. 야, 피를 주고 생명의 검을 얻어서 생명의 검을 이거 뉴스에 치면 다 나와. 생명의 검을 현금 몇 천만 원을 팔았어. 피 팔아서 돈 벌 수 이 새끼 이거. 아무튼 대단한 게임이에요. 자, 아무튼 요 개념을 좀 잘 아시고 문제를 잘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는 진도는 끝난 거야. 다음 시간 이거 풀이해주고 맨 앞으로 넘어갈 거야. 다음 시간에 합시다.